네, 안녕하세요. 신백훈 정기학당의 국민훈장 신백훈입니다. 오늘이 콘서트 도서는 AI 국부론이에요. 와, AI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나왔듯이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읽어으로써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게 해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에서 지금 하는데요. 나누어서 하는데 한 김에 우리 저희 각당 회원님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AI가 이제 거대한 파도죠. 파도에 부딪혀 그냥 사라지느냐 아니면 그 파도를 이용해서 파도 타기를 하느냐. 파도 타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도 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는 AI 네이티브 국가란 말이 나와요. AI 네이티브 컨트리. 이게 무슨 얘기냐?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산업, 교육, 행정, 생활 전부를 우리 국민 전부가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된 나라예요. 그래서 AI 네이티브는 교육과 행정에서부터 모든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국민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출산으로 되니까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죠. 또 행정이 언제까지 손으로 아날로그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독특한 대한민국만의 아이디어를 세계시장에 부가가치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 이 책이 요소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총성 얻는 전쟁이다. 그래, 총성 얻는 전쟁이다. AI 이 거품론, 야, 그냥 할까요? 근데 왜 이번에 겨울은 오지 않는가? 저자는 낙관론으로 이 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웅이라고 하는 분이 AI 분야의 석학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전기처럼 전기가 이게 우리 인류사에서 전기가 나왔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이게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모든 걸 다 바꾼 거예요. 이 또한 인공지능도 전기와 같은 거예요. 전기와 같은 거. 그리고 이제는 이게 국가자율 전략 대상이 될 뿐더러 미국과 중국의 경쟁까지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겨울이 오지 않는다 이게 거품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챗GPT로 시작이 됐대요. 챗GPT는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 출발은 2017년 구글이 트랜스포머가 뭐 변신 로봇 이럴 또 트랜스포머지만 로봇이 아니고 완전히 AI가 인간의 문장을 이해를 하고 AI를 계산 방식을 하는 게 이게 트랜스포머 혁명이 나온 거죠. 예. 여기에다가 원래 게임 그래픽용이었던 GPU 칩이 엔비디아에서 이걸 나옴을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나온 거고 이게 AI 개발자 핵심 엔진이 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능이 폭발한대요. 폭발하는 지능인데 아직은 이게 문제가요. 도대체 이게 속을 알 수 없는 상자는 뜻은 블랙박스 문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은 AI를 만든 개발자조차도 왜 그런 답을 내는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다. 여기에 SF 소설 로봇 3원칙 있죠.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쪽인데 아직까지는 AI는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왜 AI가 그런 판단을 했는지 설명하게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평량을 감시해야 되고 위급받은 사람이 직접 멈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가 있는데 왜 또 구글까지 쓰냐? 왜 두 가지 AI를 다 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력이 강한 팔란티어, 또 상황 판단과 제한에 강한 구글 자미네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은 데이터는 국가가 직접 소유하고 AI 엔진은 언제든지 다른 회사가 바꿀 수 있게도 돼 있고 문제는 상황을 해석하고 제안하는 일은 구글이 하고 실제로 신뢰하는 팔란티어가 맡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 그래서 우리 저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배울 점은 최강 AI를 갖는 것보다는 여러 AI를 목적에 맞게 조율하는 능력이 진짜 국가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 AI 팍스 아메리카냐, 미국이 세계 새로운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미국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하겠죠. 미국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2025년 7월에 AI 액션 플랜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을 향해 가지고는 AI 기술 패키지를 통째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자기 진영에 압박을 하고 있죠. 마치 엔비디아 GPU를 마치 석유나 전력처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취급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AI 생태가 돼. 미국의 AI 생태를 적극 활용하되 우리는 메모리 부분에 강하니까 자체 AI 칩을 기술권까지 챙겨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대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디지털 만리장성과 AI 1대1로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조용한 역습이다. 미국과는 대비되는 게 중국은 뭐냐 전략적 모호성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면서
또 개발 고상도를 향해서는 디지털 1대1로 전략을 좀 많이 하고 있죠. 미국은 AI 계약서 90페이지인데 중국은 단지 석자 3페이지. 이건 무슨 얘기냐? 중국식이 그러니까 이게 선의가 아니고 고의력이죠. 뭔가 이제 악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픈 소스로 AI 모델과 하이 요거를 통째로 기술 개발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패키지에는 감시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전 세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 건데 우리 참 조심해야 되죠. 예, 정부는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AI 패권 누가 미래 표준을 장악하는 것인가? 야, 여기에서도 앤드류 옹은 중국이 오픈 전략이 결국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봤는데 저자는 아니다. 은교수가 기술만 보고 있을 뿐이지 국가 간의 힘계로하는 지정학적 측면을 놓치고 있다. 즉 오픈소스이면 중국이 오픈소스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AI 모델을 무료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자국 기술 표준에 묶으려는 전략이다. 결국은 뭐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누가 더 성능적인 AI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세계 표준을 장악하느냐이다. 그런 얘기를 저자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PU 26만 장을 한국에 주겠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좋은 것이 되지만은 단지 활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 관제탑도 돼야 된다. 하는 얘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5대표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우리가 한국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구매자인 엔비디아 쪽에서가 메모리에 대해서 메모리를 부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이 주도권은 아니다. 그래서 저자는 AI 학습은 엔비디아 GPU로 하되 AI를 활용한 추론은 우선 반대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디지털 식민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버린 AI라는 생존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 앞에서 소버린 AI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죠. 일날 사람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죠. 그 해법은 뭐냐? AI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는 것이고 노동의 소멸을 지능의 확정으로 상쇄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즉 소버린 AI는 우리 데이터로 만든 독자적인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어야 된다. 어떻게 저는 참 이해가 곤란하지만은 하여간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뛰는 심장 국가 OS를 리부팅하라. 마차에서 우주선으로 갈아타라면 뭐냐? 전자정부 강국이라고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평가에서 1등을 했지만은 뒷면에 보면은 아날로그 관료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세월호 참사 요소수들에 대한 세번여 사건 등등은 이게 아날로그가 남아있어요. 아날로그. 저자는 마치 마차에 바퀴는 그대로 둔 채 엔진만 자동차로 바꾸게 되면 마차는 결국은 뒤집어지게 된다.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AI 네이티브 정보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네이티브 정부는 5가지를 파괴해야 된다. 파이브레스 아키텍처 5가지를 빼버려야 된다. 5가지를 없애야 된다. 없애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스킬는 건설, 건축이 된다. 아키텍처. 그래서 지난 50년간 우리나라는 계속 더하기 역사였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 빼기 뭘 빼느냐? 5가지를 빼야 돼. 중개자를 빼고 서류를 빼고 브레이크 마찰을 빼고 경계를 없애고 그리고 시간을 없앤다. 이거 그러니까 시간 직접적인데 실시간으로 해야 된다. 여기 보면은 파이브레스 아키텍처 브로커 중개자가 없어요. 페이퍼레스 종이가 없어. 프릭션레스 마찰되는 게 없어. 브레이크 걸릴 게 없어. 타임레스 지체함이 없어. 실시간이 돼. 보더레스 우리 일이다 아니다 내 일이다 아니다 그런 게 없어. 경기가 없어. 예. 이렇게 돼야만이 된다. 다음 미래 정부의 설계도는 AI 네이티브로 완성하는 5개의 기둥 AI 네이티브로 완성하는 5개의 기둥이 뭐냐? 즉 뼈대, 혈액, 두뇌, 손발 그리고 보안 그렇게 된 것이죠. 자, 26만 장의 GPU 확보가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다.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제2의 건국 수준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청주의에 정말 요라면서 무덤까지 A가 먼저 찾아가는 법이야. 이걸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자동으로 모든 것이 국가의 전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신청주의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방식은 정작 어려운 사람은 놓치기 쉽다 이 말이지. 세모녀 이야기라든가 등등 보면은 AI가 국민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필요한 사람에 먼저 찾아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전달 비용이 80% 이상 줄였대요. 그게 다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사들 뭐 관련된 것들. 그렇습니다. 실시간 국가적 재난 재해와 초정밀 안정망 골든타임이란 말 자체가 국가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을 감추는 표현이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뭐냐, 현장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만 정보 지연이 공통된 원인 아닙니까? 공통된 원인. 실시간 시간 차이가 제로가 될 수 있게 그래야만이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일 수 있다는 표현으로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고, 혁신이 멈추지 않은 경기장, 무마찰 경제와 일자리 이걸 해야 된다. 해도 되는 것만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 아니라 안 되는 것만 못하도록 네거티브 포지티브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정한 것만 하도록 해서는 된다. 하지 마라 한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네거티브를 최소화해야 된다. 노동적인 재정. 노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다. 이제 1년 시간을 파는 게 아니라 재능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이 스페이스 공간이 없어. 수도권 지방 공간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야 돼. 왜? 이제는 인공지능이고 모든 게 통용되고 되는 거니까. 스페이스리스라고 하는 거는 지방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도 자신의 데이터와 산업으로 세계적인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지방이 직접 중앙 정부를 거치지 않냐고. 제안하는 모습은 뭐냐? 정밀 제조화 저마다의 강점으로 세계와 직접 할 수 있는 게 이게 스페이스리스. 이거 참 저는 좀 공감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표가 왔다 갔다. 21세기 신국부론 진행을 되죠. 에단 스미스의 분업론인데 이거 뭐냐? 여기서는 새로운 국부론 AI 국부론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자기만이 다국적 기업처럼 자신의 진영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목표로 되는 것이 AI 국부론 저자가 꿈꾸는 세상이다. 즉 에담 스미스가 분업을 그 원천으로 봤다면 저자는 21세기 진흥이 분업 대신 진흥이 분업이냐 진흥이냐지. 분업이 시대에서 이제 진흥이 시대다. 그렇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진흥 복지국가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진흥 격차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제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진흥 격차가 잔인한 불평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제안하는 해법은 지능형 기본소득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의 양육강수도 아니고 중국의 감시제도도 아니고 한국식 포용적 AI 성장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동국 이념이 홍익인간 사상인데 한국식 홍익인간으로 지구촌에 모든 인류를 평등하게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당신의 말이 코드가 되고 당신의 현실이 되는 민주주의 속도의 블리치. 경제와 기술은 하루에 다르게 발전했는데 정치제도는 역시 옛날 마차 시대다. 대민주주의는 국민들 정책이 담는 시스템인데 3년에 5년에 한 번은 투표는 안 된다. 이게 정책을 그냥 바로바로 국민 여론을 실시간으로 보고 분석해서 해야 된다. 국민의 군림한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이 집단 지성을 시스템으로 풀어내는 최고 설계자로 바꿔야 된다. 전 이거 빨리 돼야 된다. 자, AI 국부는 이제 다음에 이제 후반부죠. 후반부. AI 몸과 뇌를 만든다. AI 인프라 전쟁, GPU 환상을 넘어 시스템의 주권으로 가야 된다. GPU 확보 변경을 넘어서 진짜 기술 주권은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이 있다는 통찰을 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팅 격차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26만 장을 확보한 GPU를 시험대 삼아서 남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비대칭 전력을 만들어야 된다. AI 경쟁의 무게 중심이 메모리 혁신이 곧 기억의 진행이다. 기억으로 옮겨가는 흐름. 그래서 여기는 지금 흐름의 변화가 이렇게 배우는 학습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즉 경쟁력의 핵심이 얼마나 빨리 개선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기억하며 바꾸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회가 있다. 한국의 강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세우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의 메모리 기술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무늬만 클라우드는 가라. 진짜 클라우드는 네이티브로 가는 것이다. 3대 걸림돌. 정부 클라우드는 왜 실패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예산 편성 방식, 낡은 방식, 담당자 바꾸는 제도, 순환보직이라는 제도, 또 클라우드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정부가 G클라우드 이름만 있지 사실상 자리만 옮긴 전산실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평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민간 클라우드 안에, 민간 클라우드 안에 정부 전용을 만드는 것이 보안도 지키면서 혁신도 받아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아, 참, 이 저자의 주장이 저는 아주 타당하다고 저 같은 문외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월드 모델과 에이전트 중심의 모델이다. 말과 글에만 강한 지금의 AI를 넘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월드 모델 경쟁에 대한 대응을 저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아, 우리 한국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에 1등한 게 대표적으로 LG의 엑사원, 엑사원, 비테크, 월드 모델에서 구글과 테슬라는 경쟁이 뛰어들었고, 우리가 자본과 규모로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의 강점을 가진 반도체 기술과 결합한 가볍게 실용적인 AI 모델을 나라가 함께 개발해서 나가야 된다. AI 레드 데이터 에이전팅 AI를 위한 데이터다. 데이터를 그저 읽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실제로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 한계는 문서를 애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이지만은 앞으로는 AI를 참고하게, AI가 기억하고 참고하게 해가지고 모델이 내라면 데이터는 영원이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에 달려있다. 레드 데이터, 레드. 여기선 데이터다. 대기업이 데이터를 밖으로 이제 모델 투 데이터 전략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데이터는 있지만은 전부 소수 대기업이 담당 안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를 억지로 밖으로 해서 공개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를 하되 거기서 들어가서 찾아가서 더욱이 하자는 방향으로 해법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은 안 되지고 안 되었지만은 뭔가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한 방법이겠구나. 전문가 저자가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다음은 4호 네이티브 정보력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예. 기술의 세계에 행정의 시계를 맞추자. 매주 지나는 AI와 20세기에 멈춰있는 정부 조달 체계 사이에 잃어버린 10년을 하자. 그렇죠. 이게 정부 조달체고 이거 하려고 하면은 뭐 시작해두고 편성하고 타당성 검토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간다. 이러지 말고 한꺼번에 크게 구축하는 방식, 필요한 만큼 나눠서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달 형식을 바꾸는 것도 회계 해법이 되겠다. 다음, 데이터의 댐을 허물어라. 부처 칸막이를 해소해라. 부처별로 갈라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흐르게 하는 국가 공동지능 구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서로 연결될 때 가치를 발려지만은 한국의 데이터는 이거를 연결이 안 돼.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데이터를 관리하면 다섯 개보다 흩어져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관행이 강하다. 왜 막히게 되는가? 공개 여부를 각 판단에 맡긴 책임지지 않으려고 가장 보수적이 아니요. 공개 안 하면 문제도 안 생기니까. 저자 협법은 개별 기관 재량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따라야 할 통일된 기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협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주의를 해킹하라. 알런 머스크와 US 테크포스의 공연이다. 잦은 부수 이동이라는 낮은 인생관에 알런 머스크의 권고 관료주의가 민주주의를 앞두고 있다. 그저 5급 공채 들어온 사람이 직급으로 5급 4급 그러지 말고 이제는 관료제를 관리가 아닌 엔지니어링 뭐 무슨 전공 무슨 전문가 무슨 직무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 AI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블랙박스를 통한 유리상자 AI가 오류를 환각, 할루시네이션, 작화, 컨퍼블레이션으로 하는데 환각은 A가 잘못 인식하는 오류이고 작화는 정부의 빈 부분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몇 곳에 집어넣는다. 지워낸다. 그래서 이거를 오류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AI 스스로 오류를 가능성을 인지하고 공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가 아니라 아니 환영된 투명한 유리상자 같이. 말은 이런데 이제 그래서 클로드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야, 클로드는 너희들은 환각과 작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클로드는 그래도 이게 모든 기업들이 모르면 지어내지 말고 모른다고 말하기 위해 훈련하고 하고 있습니다. 클로드는 그렇게 하고 있대. 하지만은 아직은 업계 전체가 인정하듯이 완전히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자, 법정 대신 코드로 알고리즘 법치주의가 온다. 확률로 답하는 AI와 명확한 확정을 요구하는 법 사이의 근본적인 어긋남은 AI는 그렇던 답을 확률로 추측하는 기계에 반면 법은 유진의 문제를 명확히 가려야 될 판단이죠. 예. 애매하게 쓰인 법조문을 AI 그대로 학습시키는 통계적인 편향이 법의 공정을 통계적인 편향. 저자의 협법은 사람이 언어된 법을 컴퓨터 오해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코드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법은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을 사전에 찾아내야 된다. AI가 디지털 면역 체계, 레드팀과 킬스위치. AI가 완벽하게 안전할 수 없다는 전제에 사람 최종 통제구를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전체 설정. AI 시스템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 상식적인 검증. 레드팀을
고향 화이트테크의 레드팀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진짜 안전한 정보는 AI 모든 걸 맡기는 정보가 AI를 멈출 지점을 명확히 여기서 킬 스위치라는 거는 그냥 완전히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이 전원을 딱 한꺼번에 전부 올 수도 없습니다. 자, 면역력을 확실히 키우는 방법은 백신을 맞는 거죠. 백신이라는 거죠. 그 우리도 약화된 바이러스를 몸에 침투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백혈구가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면역력을 얻는 거죠. AI 네이버 정보 시스템인데 이런 백신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레드팀입니다. 레드팀. 레드팀을 일부러 해가지고 그 레드팀을 하는 가운데 또 블루팀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방어를 만들어낸다. 전자정부 세계 1, 2 역설은 우리가 전자정부 1, 2를 때라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오는 혁신을 가로막는 발목이 되어버린 역설이 됐다. 그래서 지금 1118개 공공기관에 17,090개 시스템을 저마다 따로 운영하는 섬처럼 흩어져 있다. 이걸 합쳐야 되는데 이걸 합치지 못하면 안 된다. 성공이 만든 그것이 17,000개 족쇄로 들어간다. 대통령위원회 비극, 왜 혁신 용도3위로 되는가? 화려하게 등장했던 조용히 사라지는 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요란하게 출범했다. 임기만 소리 없이 사라지고 왜? 위원회는 자문 역할일 뿐이지 실제로 예산이나 인사 권한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된다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거죠. 여기에는 여기에 전담 전문가 없다는 점, 담당 공무원이 위원회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뀐다는 점. 그래서 진짜 혁신을 이루려면 조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권과 인사권과 실행 부서가 필요로 하다. 자, 17,090개 섬을 다시 유지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된다. 17,090개인데는 시스템을 물리적으로 전부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한 목표이다. 하지만은 시스템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게 연결한 논리적 연결을 할 수는 있다. 두 개의 다리, 정권의 이어지는 허브와 정부 전체 함께 쓰는 초거대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리를 끊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관행은 이건 안 된다. 자, 파트 5 오버 특이점 넘어. AGI 시대 국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국가를 인공적인 존재로 본 홉스의 개념을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증이란 무엇이고 인공을 어떻게 맺어야되냐? AGI를 통제할 수 없는 기계로 방치할 것인지 인간의 자유를 새로 길들일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유토피아의 디스토피아 사이 인류는 네 가지 안전장치 불원자로 인터넷처럼 결국은 인류의 AGI를 위한 우리는 역사적으로 힘든 힘을 손에 냈다 그것을 길들여 왔다 우리 인간들은. 이것도 그래서 우리도 법과 제도를 안전에서 철학이라는 고삐에까지 있어야 된다. 철학. 진짜 성패의 조건. 결국 여기에서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건국기념 홍익사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AI 코딩 실력이 아니라 그로 생기는 불을 어떻게 나는지 사회적 합의다. 노동이 사라진 이 SF가 그러니 노동이 인간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오래된 전제를 지운 SF가 인간 해방의 풍경을 살펴보자. SF는 미래를 마친 여행사라 특정한 선택 가져올 결과를 미리 체험해보는 시뮬레이션이 시연인 것 같다. 진짜 갈린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가려는 기술이 성이나 인간이 태도로서 그걸 가져오더라. SF는 인간이 가치는 노동으로만 증명된 낡은 전제자를 지우고 새로 세상을 그려보자. 변하지 않는 원칙은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삶의 방향을 정하는 최종 판단은 인간이 손에 남아있어야 된다. 완벽한 통제의 공포 SF가 경고하는 알고리즘지요. 기술이 성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질문을 유토피아와 기준으로 된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악한 애나 폭군이 없어도 선량한 시민들이 효율적인 시스템화로 인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글쎄요. 이건 애매모하네요. AI가 결코 다 할 수 없는 세렌디피라고 한 말이 플레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발견했듯이 세렌디피에 대해서